예. 자, 그러면, 자,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자, 8강이 됐네요. 자, 일제강점기 또는 민족 독립운동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910년부터 자, 1945년, 요 35년을 우린 이렇게 시대를 달리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 패턴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제가 단계별로, 즉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우리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침략했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본 수업 들어오시면 여러분 선우빈 기본사나 또는 연결고리에 이렇게 도표 하나가 크게 있어요. 여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적 특징과 함께 자, 일제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중요한 건 우리는 또 어떻게 여기에 저항했는지. 그래서 일제 단계별 침략 형태 및 우리의 민족 저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그냥 기본 패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이 단어는 들어가기 전에 다시 복습이죠, 여러분.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왕정, 전제군주제, 자, 입헌군주제, 이제 공화정. 어느새 제가 앞에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아시죠? 왕정은 왕이 있는 거야. 왕이 모든 걸. 근데 전제군주제는 그 왕권이 더욱더 강한 거야. 자, 입헌군주제는 왕이 있지만 왕이 헌법의 자, 권력 안에서, 즉 헌법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군주가 헌법에 정한 제한된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의 공통적 왕이 있지만 전제군주제는 이 헌법, 즉 법을 뛰어넘는 거고,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이고, 입헌군주제 안에서는 바로 헌법이 정해진 안에서만 권력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화정은 이제는 자, 군주가 아닌 바로 자,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서, 이 개인은 결국 이거 뭐 자, 시민이 뽑은 바로 자,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나 또는 자, 우리가 이런 자, 이런 뭐 공화정도 자, 공화정 안에서의 자, 이런 내각 책임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 또는 집단이 통치하는 정치 형태.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를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어서 이 시기에 제국주의란 말이 들어갑니다. 제국주의. 자,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벌하고 식민지하는, 그야말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자, 자기네 민족을 위해서는 다른 민족은 죽여도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제국주의라 부르고, 요 시기가 제국주의가 난립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끼리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고, 또 하나 자,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로 일본,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제국주의, 그래서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죽이고 학살하고 이랬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시대 우리가 먼저 이 생기초 강의에서 일제침략 1910년부터 1945년 어떻게 단계별로 시기가 나눠졌는지, 자, 그거부터 구별하고 갈게요. 자,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자, 일제침략 1단계 무단, 그야말로 여러분 자, 군대 힘으로 눌렀죠. 무단. 그리고 경찰 업무를 헌병이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협박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자,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계기는 1919년 잘 아시는 3.1운동이에요. 우리의 이 3.1운동 계기로 우리 민족이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밝혔잖아요. 그래서 일제가 야, 우리 민족은 이렇게 무단으로 누르면 안 되겠구나, 살살 꼬셔야겠구나, 사기꾼 정치로 바꿨죠. 이게 바로 2단계 문화정치입니다. 절대 문화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사기꾼 정치고, 그 다음에 경찰은 헌병 경찰에서 소위 보통 경찰 또는 고등 경찰로 바뀌는데, 사실 이때 검거된 자, 우리 독립군 더 많았고요. 또 하나 일본의 경찰 인원, 경찰 장비가 더 많았다. 말만 문화였지 사실은 회유책, 자, 사기꾼 정치였고요. 그리고 민족 스스로 분열시키겠다. 그래서 바로 자, 뭐 여러분 종교인들, 지식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친일파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민족 스스로 분열시키는 바로 이 친일파 양성책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1931년 만주사변이 터져요. 자, 만주사변이 터지게 된 이유는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계 대공황에 지금 이 공황이 이제 전개되면서 자본주의 기반이 미약했던 일본은 경제적 자, 직격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한다? 전쟁을 통해서 돈 번 나라잖아요. 그럼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어요. 전쟁 보상금 받겠죠? 그 다음에 또 러일 전쟁에서 또 일본이 이겼어요.
또 전쟁 보상금 받겠죠.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자, 돈 번 나라란 말이에요. 자기네 경제 안정을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한다? 만주를 침략하죠. 그리고 좀 있다가 1937년에 중국 대륙을 침략합니다.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자,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이게 태평양 전쟁이잖아요. 일본이 전쟁에 미쳐 날뛰는 이 시기. 자, 어떻게 한다? 우리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는 민족 말살 정치. 우리 스스로 뼛속까지 조선이라는 자, 이거를 잊고 일본이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민족 말살 정치. 그래서 엄청난 인적 수탈과 물적 수탈이 이루어진 시기. 바로 이게 여러분 일제 침략 전체 시기에 자, 1단계, 2단계, 3단계의 자, 변화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일단 요 단계를 아느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본 수업 들어오시면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자, 요 기본 뼈대하에 나머지 경제, 문화, 정책 자, 더 집어넣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의 저항을 다시 시기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 본 단계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이제 시대 전체 용어 정리, 시대 개념 잡아드렸고요. 다시 한번 흐름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드린 흐름도 좀 보세요. 자, 1910년 국권 강탈당하고 우리는 자, 민족 국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 민족운동을 누르는 협박정치, 이게 헌병경찰이었고요. 자, 특히 독립군 색출하는 과정에서 자, 백오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백오인 사건으로 자, 민족단체, 자, 신민회가 해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민회가 자, 해산됩니다. 그리고 1912년에 자, 토지조사서, 조선의 토지를 조사하겠다. 소유권을 조사하겠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40%가 제때 신고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약탈인 거죠. 일본이 우리의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 그리고 자, 1914년에 자, 이제 우리 독립운동 국내에서도 전개됐지만 특히 해외에서 독립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는데 특히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자, 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이 본격화됩니다. 특히 연해주에서 자, 이상설이 대한광복군 정부를 이런 연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연도는 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정근대 세기할 때는 제가 이렇게 흐름상 몇 세기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아주 특정한 연도는 외우라 얘기했지만 모든 연도를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근현대사는 연도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 연도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반복하시면서 이 여러분 자료를 갖고 다니시면서 보십시오.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1915년 자, 박은세생은 한국 통사를 간행해요. 여러분 이 역사학자 박은식 그의 호는 태백강로인데 자, 이 박은식의 이 머릿말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머릿말 보고 갈까요? 역사는 신이요, 나라는 껍데기다. 즉 형태다. 신, 즉 역사가 존재하여 불멸하면 형은 언제든지 맞출 수 있다. 즉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나라는 새로 세울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발해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자, 이 발해 고구려부터 얘기할까요?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세워진 나라가 발해였잖아요. 또 하나 발해가 또 멸망하자 발해 속에 있는 고구려 역사의식을 그대로 계승한 게 고려였었잖아요. 다 고구려 역사 계승의식. 역사란 그만큼 중요한 신이다. 나라를 잃었지만 역사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 바로 이 신치호생의 한국통사 굉장히 중요한 자, 얘기고요. 자, 그리고 1919년 우리는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1운동을 계기로 고기에 형광패 좀 그어주세요. 자, 3.1운동을 계기로 일단 우리는 통합정부가 나와요. 아까 1914년 대한광복정부에 있었잖아요. 물론 1914년에 러시아에 의해서 해체됩니다. 그리고 3.1운동 전후에 자, 국내와 해외에 여러 정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지도예요.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자,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의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서울에는 비밀리에 한성정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평양에 이런 거 이름 몰라대요. 그런 어떤 정부가 있었어. 그 다음에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특히 블라디보스톡에 대한국민의회라는 정부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몰라대 그냥 정부 있었어. 또 뭐 여기도 뭔가 또 어떤 정부, 서울에 또 한성종 말고 다른 정부도 있었어. 그리고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었어. 여러 정부가 있었는데 우리가 3.1운동을 계기로 하나로 통합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통합정부가 나오게 됩니다. 어디로? 예, 상하이로. 그래서 상하이에 많은 정부가 드디어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나라 이름 대한민국. 좀 전에 우리 마지막 나라 이름이 뭐였습니까?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고종이 대한제국. 자,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자, 강력한 전제 군주였잖아요. 이제는 자, 백성에 의한, 자, 국민에 의한 정부, 공화정. 이게 바로 민국, 백성민자. 그래서 대한이라는 말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뀝니다. 최초의 민주공화정 정부가 수립된 거죠. 그리고 자, 우리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요. 1919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나와요. 지금 제가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 이제 쭉 뭐 하는 것 중에서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교통국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갖 정보와 여러분 자금이 왔다 갔다 했고요. 자, 교통국 안에서 연통지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자, 통합적인 정부로서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은 2022년에도 나오고 2023년에도 나오고 2024년에도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가 있는 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늘 나올 수 있는 거죠. 늘 나오는 겁니다. 한국사 검정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3.1운동이 비폭력 만세운동이었잖아요. 여러분 만세 외쳤잖아요. 지금 여기 소녀를 보세요. 만세 만세 외쳤잖아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무력으로 진압했죠.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을 계기로 또 한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즉 무장으로 가자. 그래서 무장 독립운동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장단 바로 김원봉을 중심으로 의열단이 결성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독립군이 지금 자 뭔가 총을 쏘고 있는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는 자 이 의열단 최소한 요거는 좀 갖고 갑시다 여러분.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이런 멤버들이 의열단 멤버로 각자 폭탄을 만들고 총을 구입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잖아요. 이게 의열단. 의로서 열렬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 목숨을 던졌던. 그래서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 던졌고요. 또한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에 폭탄 던졌고 이게 총독부, 경찰서 이런 데가 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자 그런 관청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김지섭은 일본 동경 가서 자 일본 자 임금의 궁성에 폭탄 던졌어요. 그리고 또 나석주는 1926년에 동양 척식회사와 일본이 세운 자 이 조선 식산은행에 폭탄 던지는 각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이게 의열. 자, 개인 활동이죠. 이들이 이제 이 단체에서, 여러분 단체지만 점조직.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폭탄을 던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본격적으로 독립군. 이건 군대 조직이죠, 여러분. 의열단은 개인 조직이고요. 개인이 만든 단체지만 활동은 이렇게 뭐 100명이 모여서 한 게 아니라 한 명이 또는 한두 명이 함께 폭탄 들고 적의 치하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독립군들. 만주에 독립군 부대가 생기면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바로 봉오동 전투, 청산 전투. 여러분 영화 봉오동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좀 있다가 일본이 이 지역 만주 지역에 있는 자 독립군을 누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조선인 마을을 그냥 불태워버렸죠. 수많은 양민들이 죽게 됩니다. 이게 간도 참변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전지현 주연의 영화 암살이 바로 요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요 시기. 여러분 꼭 자 우리 역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때 우리 이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고 우리의 목숨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이들 최소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이쪽 백두산 뒤에 여기가 이제 간도인데 특히 봉오동 전투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을 중심으로
그 다음, 자, 청산이 김자희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원을 중심으로. 그러면 또 여러 부대가 같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청산이 대첩에서 일본이 엄청나게 지게 되자 이 지역에 조선인 마을을 무차별 학살한 게, 자, 간도 참변. 그리고 이들은 결국, 자, 이쪽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독립군들은 일본이 이제 독립군을 악착같이 죽이려고 하자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서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자, 그 다음 과거에는 이때는 소련이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들이 연해주에서 여기서 자유시, 러시아 영토 자유시에서 또한 러시아 적색군의 배신을 당해요. 이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당시에 여러분 내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 러시아 적색군, 즉 혁명군 세력과 함께 자, 독립군들이 그들 도와줘요. 근데 그들이 내전에 승리하자 우리에게 무장해제 요구했고 우리가 거부하자 우리 독립군을 다시 공격합니다. 이게 나라 없는 민족의 여러분, 자, 고통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목숨을 건진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수많은 독립군은 세계단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구성이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목숨 던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최소한 요거라도 기억하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 봉오동, 청산리, 간도참변, 자유참변, 그리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 기억을 좀 해주시면 본 수업 들어올 때 이거 갖고 또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자, 1922년, 자, 우리 안에서는 물산 장려운동. 자, 우리 물건을 쓰자. 일본이 여러분 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조선 민족 기업들은 점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식하에 우리의 물건 쓰자. 이게 바로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그래서 자, 이 물산 장려운동이 시작되는데 거기다 써보세요. 시작은 평양에서 시작돼요. 평양에서 시작돼서 나중에 여러분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전국적으로. 저번 시간에 국제보상운동은 어디서 시작했다? 대구에서. 그리고 물산 장려운동. 우리 물건 쓰자. 입어라, 먹어라, 조선 사람 조선 거. 이 물산 장려운동은 즉 국산품 쓰자, 토산품 쓰자. 이거는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자, 1923년에 자, 우리 대학 세우자. 미립대학 설립운동 전개했지만 실패해요. 그리고 또 형평사라는 게 조직돼요. 형평. 선생님 왜 이렇게 형평성 없으세요? 왜 쟤만 좋아하고 왜 저는 좀 차별하세요? 형평성. 뭐요? 자, 평등이라는 얘기잖아요. 8월을 볼까요? 이게 자, 조선 백정들이 자, 앞 시간에 갑오개혁에서 신문제 없어졌죠? 근데 신문제가 없어졌는데 일제가 교묘하게 민족 자체를 분열시키는 과정에서 백정들을 다시 차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자, 백정 차별 및 민족 해방을 외치면서 이들이 형평사라는 걸 조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깃발 하나 들었죠? 자, 형평. 자, 그리고 이거는 진주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일제시대 때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1907년 러시아 혁명이 생깁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자,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 사회주의 국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사회주의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자, 3.1운동 이후에 자,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사회주의 이념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평운동은 사회주의 이념하에 자, 전개됐던 운동이라는 거. 자, 그리고 또 1920년 자,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이 여러분 돌아가시게 되면서 순종의 장례식 날 우리는 60만세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 1927년 자, 신간의 근회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신간의 근회는 이념 통합단체, 즉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뜻을 모아서 하나로 통합된 단체입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민족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민족주의 이념자 중에서 여러분 바로 친일파도 있었어요. 이걸 소위 일본에 타협하는 타협적 민족주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들을 배제하고
비타협적, 절대 일본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난 단체가 신간회고요. 근후에는 근로자 친구의 모임, 즉 여성단체예요. 신간회 자매단체로서 여성들이 이념을 통합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간회 근후에도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 강령 꼭 갖고 합시다. 역사는 사료 갖고 하는 학문이고요. 우리 시험에 이 사료가 나와요. 자, 신간의 창립.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자,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해야 된다. 우리는 기회주의자를 배격한다. 이 기회주의가 친일파,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자, 민족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친일파를 배제하고 만든 이념 통합단체, 이게 신간회예요. 아주 중요하고요. 나중에 또는 본 수업 들어가면 신간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했는지 이 활동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 중에 신간회는 1927년부터 1931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자, 광주 학생운동 이 1929년에 진행되는데 광주 학생운동이 단순한 학생들의 패싸움이 아니라 민족 독립운동이라는 진상을 밝혀줍니다. 이 확실한 그 본질을, 독립운동임을. 그래서 자, 봐두시고요. 또 하나, 근후에 이 창립선언문도 여러분 좀 잘 나와요. 인류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생산하는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해 마지 않았다. 늘 불합리함, 그리고 또 다시 이걸 해결. 역사는 다시 또 불합리함, 이걸 또 해결, 이런 끊임없는 과정이다. 자, 여성 문제는 특히 그 중에 하나였다. 세계는 이 요구에 응하여 분연하게 활동하고 있다. 세계 자매는 수천 년 내에 악몽에서 깨어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질곡을 분쇄하기 위하여 싸워온 지 이미 오래이다.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자, 분투하자, 조선 자매들이여, 미래는 우리 것이다. 이게 바로 신간의 여성 자매단체 근후회입니다. 그래서 이 신간회와 근후회는 자, 마찬가지로 1927년부터 1931년 요 사이에 자,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1937년 자, 일본이 중일전쟁 발발했고요. 자, 이제 미쳐 날뛰는 시대였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는 우리 민족을 대륙 침략의 총알바지로 쓰잖아요. 민족 말살 정치. 그러면서 국가 총동원령 또는 국가 총동원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김원봉이 3.1운동 이후에 1919년에 의열단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김원봉은 1938년 중국 본토에서 여러분 조선의용대라는 독립군 단체를 만듭니다. 이건 중국 본토에서. 중국 본토란 여기가 만주라면 이 만주에서 의열단이 만들어졌었죠. 근데 이제는 중국 본토에서 의열단, 남의 나라 영토에서 우리가 독립군을 두었다, 부대를. 이거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하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중국 국민당 지원하에 자, 의열단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사료, 국가 총동원령도 되게 여러분 중요한 사료예요. 한번 볼까요? 정부는, 이 정부란 일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시의 국가 총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모든 걸 동원하겠다. 인적 동원, 물적 동원 다 하겠다. 이게 국가 총동원령이에요, 여러분. 연도 꼭 알아주십시오. 1938년. 동원령, 동원법, 그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여러분은 우리 민족 자체를 일본이 저 뼛속까지 일본이로 만들기 위한, 즉 황곡시민화 정책을 피는 거죠. 이 3단계, 특히 중일전쟁 이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 용어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황곡시민 뭐예요? 임금황자, 나라국자, 신하, 백성. 즉 일본은 황제고 니네 식민지 국가, 니네 조선은 황제의 백성이야. 황곡시민화 정책, 이게 황곡시민. 그리고 그래서 조선 국민은 일본 천황에 충실한 백성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다시 내선일체, 내선일체. 그냥 한자만 잘 풀어도 돼요, 여러분. 네,
1번 안내자, 조선선자는 결국 한 몸이야. 너네 황제국가의 백성이고 과거부터 1번과 같은 핏줄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1번인지 착각하게 만드는 거. 자, 또한 뭐 그 말이 그 말이고요. 일선동조론, 1번과 조선은 조상도 같아. 이게 일선동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번 조선은 같은 조상이야. 같은 핏줄이야. 우리 스스로 계속 자 1번인지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창씨개명 뭡니까? 내 부모가 준 성. 우리가 여러분 가끔씩 야, 이거 진짜 내가 거짓말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면 나 성 바꾼다. 우리 아버지 자식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나의 정체성의 문제죠. 나의 성은. 근데 우리의 정체성, 각자의 정체성, 성을 1번식으로 바꾸게 하잖아요. 이게 창씨개명. 1번 식으로 바꾸게 한 거죠. 무슨 뭐 여러분 1번식으로. 자, 그리고 특히 또 여러분 인적 스타일 중에 징병징용, 여러분 이 용어. 이 용어도 여러분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이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 스스로 아는지. 자, 부병제, 모병제. 요 며칠 여러분 저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대한민국 자 부병제죠. 부병제가 뭐야?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거죠. 의무적으로 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징병제도잖아. 징병. 의무적으로. 강하게 얘기하면 징병. 모병은 모집하는 거죠. 여기는 의무적으로. 그래서 자 그리고 자 다시 자 징병 보세요. 특히 일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자 이쪽에 자 일제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선 청년을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강제로 무조건 끌려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거기다 좀 써보세요. 처음부터 징병제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징병제는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군대 가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1번 군대에 지원해 이걸 써요. 지원병제도. 조선 청년들아 지원해. 1번 군인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지원하게 됩니다. 좀 이따가는 대학생들 학도 지원병. 대학생들 니들도 모두 지원해.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얘네가 마지막이 바로 징병입니다. 강제로. 그럼 이거 순서 뒤집어서 잘 내요. 별거 아니에요. 지원해라. 대학생들 지원해. 마지막 강제로. 자, 그 다음에 징용은 뭐냐? 여러분 힘쓸 용자거든. 노동 현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전쟁의 지원을 위해서 수많은 조선인들 노동 현장에.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 끌려가는 거고, 이거는 노동 공장이나 어디 보면 탕방이나 이런데.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자 징병에 가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 여러분 지금 신체 검사하는 모습이고요. 이거 여러분 영화 군함도가 바로 뭡니까? 이 징용에 끌려간 이 역사를 자 우리가 영화로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자 일제 강점기 자 특히 3단계 자 이런 사건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 40년 일제 자 창씨개명 즉 1번식 성명 강요 그리고 대한민국 입성부는 중국 국민당과 함께 어디로 이동하냐면 충칭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여러분은 여기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라는 군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군대 한국광복군 이 두 개를 꼭 갖고 가십시오. 자 지도로 볼까요 여러분? 자 조선의용대는 중국 항구 우한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자 지금 충칭 또는 이거를 한자로 중경이라 불러요. 중경. 그래서 충칭 또는 중경에서 자 한국광복군이 1940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 멤버들은 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한쪽은 중국 공산당이 여러분 이 연안에 있었거든요. 예난 또는 연안. 그래서 자 여기에 김원봉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 김두봉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원봉의 동지 김두봉은 조선의용대 멤버를 이끌고 중국 공산당 밑에 들어가서 조선의용고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김원봉은 많은 고민했죠. 그는 사회주의자거든. 이념으로 간다면 일로 가야 되지만 민족의 독립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는 42년에 이 둘이 42년에 헤어지는 거야, 여러분. 조선의용대 김두봉과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헤어지는데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던 이 주축이었던 김원봉은 1942년에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 사실 고등학교 때도 공부했고요. 여러분 자 한국사 검정 때 물론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 베스트고 그래서 요 정도 깍 갖고 가시면 여러분 진짜 무장 독립운동 공부할 때 진짜 수월하실 거예요.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한국광복군 꼭 외워두기. 자 그리고 이어서 42년 자 일본은 이제 민족적인 거 다 누르기 시작해서 진단학회 사건, 조선의 사건 터졌고 아까 김두봉은 연안에 가서 조선의용군이 되고 그 단체는 또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또 단체를 만들어요. 군대 이름은 자 좀 이제 지도 다시 볼까요? 군대 이름은 조선의용군이고 단체 이름은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주력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해방과 동시에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인민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잘 안 나오고 이쪽 조선의용대가 1940년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졌고 조선의용대는 42년에 한국광복군에 들어갔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1940년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그 다음 42년에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이끌고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그리고 일본이 미쳐 날뛸 때 국내에 있었던 자 우리 또 자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여운형 선생은 조선 건국동맹을 만듭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1945년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또한 연합국의 승리. 그래서 일본이 무조건 자 연합군한테 자 패배 자 이들이 항복하면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죠. 해방 또는 광복. 자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자 요 시기에 대한 얘기를 자 잡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임시정부와 함께 요 지도 한번 보세요.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상하이 이거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여러 번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특히 40년 충칭으로. 그래서 사실 1945년 해방을 맞이했을 때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임시정부 멤버들은 여기 있었던 거죠. 충칭에서 해방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자 우리의 자 이 해방과 동시에 자 대한정부 임시정부 멤버들을 맞이하는 이 웰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 함께 또 이거는 그때 자 일본이 패망한 날 우리 모든 여러분 민족이 나와서 만세 삼창을 외치는 이 모습 자 이거죠. 그러나 우리 여러분 이 뒤에 다시 미소의 갈등과 그리고 우리가 또 분단국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서의 6.25 전쟁이 터질 줄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현대사에 또 우리는 또 엄청난 민족의 시련을 또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잡아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활동지 좀 펼쳐보실래요? 자 활동지에 거기 2페이지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일제민족 말살 통치의 자 국가총동원령 한번 봐두시고요. 황곡신민화, 내선일체, 일성동조론 창씨개명 그리고 특히 잠깐 퀴즈 국가총동원령 또는 국가총동원법이 발표된 시기는 몇 년? 네, 연도 필수 1938년입니다. 자 거기까지 보셨고 자 이제 옆에 기출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19년 지방지 국어문제였어요. 잘 아시는 신고산 타령 이 민요가 나왔습니다. 신고산이 우르르르르 화멍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 뜯고요. 자 신고산이 우르르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자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요 울고요. 그래서 지금 지원병과 정신대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자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다는 지원병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는 지원병 지원하라. 좀 있다가 학생들도 지원하라. 학생도 모집 대상이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에는 징병지에 따라서 시작되었다. 아니었죠? 처음에는 지원병이었어. 그리고 학도 지원병이었어. 마지막이 징병이잖아요. 이게 기본 개념을 잘하자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는 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지금 제가 하는 이 생기초 강의 절대 생기초 아닙니다. 왜? 제가 아주
여러분 효율적으로 요 단원에서 봐야 될 거를 담아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 보고 용어 정리하고 그 다음 본 수업 들어오시면 이미 여러분은 국사 좀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자 지금 옳은 것은 1번이고 2번 틀렸고 자 여러분 디귿 자 3번 차 니은 정신대 정신대는 징용제도가 아니죠. 잘하시는 정신대는 군 위안부잖아. 자 여기 국민징용령 이거는 노동현직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정신대 물자 공출 장려 여러분 정신대는 인적 수탈입니다. 사람에 대한 수탈이었지 물자가 아니라. 그래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 일제 침략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특히 3단계 중일적 이후에 지원병 학도 지원병 징병 그 다음에 또 자 이런 징용 그리고 정신대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특히 물자 수탈의 개념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2021년 올해 따끈따끈한 문제 여러분. 자, 미술진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920년대에 국내에서는 일본과 타협해 실익을 찾자는 자치운동이 대두되었어. 이 자치운동이 바로 누구냐면 친일파들이에요. 친일파들. 타협적 민족주의. 자, 그래서 피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이를 경계하면서 즉 이들 자치운동 일본이 주어지는 범위 안에서 자치권 얻자 이게 친일파란 말이에요. 이들을 경계하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자 연대하고자 했어.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정의의 선언을 발표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하고의 제휴를 주장했어. 그래서 그 결과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1927년에 뭐 달까지 몰라대 이 단체를 창립했어. 회장 이름 몰라대. 우리 뭐였어? 아까 신간회라는 거죠. 신간회. 새로운 뿌리가 되자. 신간회. 그래서 여러분 신간회 활동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산 장려운동 아닙니다. 고등교육 설립하기 위해서 밀립대학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뭐 이거 아까 잠깐 밀립대학 설립운동 잠시 얘기했지만 이거 여러분 이 단체 얘기해 본 적 없고요. 자 문맥퇴치와 미신타파를 목적으로 분화로도 얘기 안 해봤습니다. 자 광주학생운동의 진상파악 이거잖아요. 아까 제가 이거 여러분 아까 얘기하면서 1927년 신간회 만들어졌어. 1931년 신간회 해체됐어. 이때 신간회는 우리 여러분 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엄청난 여러분 자이 운동을 펼쳤는데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광주학생운동의 진상 파악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지금 1번, 2번, 3번, 더더군다나 3번은 지금 제가 분화로드 운동 지금 처음으로 떠들어봤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여러분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정확한 지식이 필요해요. 자, 다시 올해 따끈따끈한 또 지방지 구급 문제. 자, 탁골공원에 모인 자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만세 부르고 거리를 행진했어. 이후 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3.1운동이죠. 뭐 서울 탁골공원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사이에서는 독립운동을 더욱더 조직적으로 전개하자는 공감대. 그래서 하나로 가야 된다. 이게 아까 자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상하이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 미국의 구미위원부 두고 이들의 활동이 뭐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일부러 그래서 정리에다 써놨어요. 임시정부 활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잘 나오고 나중에 본 수업 들어오시면 임시정부 활동과 관계돼서 한 2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만나실 거예요. 그러나 그중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교통국 설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내와의 연락을 위해서 교통국 교통 이게 도로망 뚫는 게 아니죠. 이거는 교통 서로의 여러분 연락 여기서 온갖 정보와 자 이런 군사 자금과 독립군 자금이 왔다 갔다 했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기본에 주력하자.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근후에 이 단체 자 작년 지방지 문제였어요. 여러분 동아일보에서 발표할 때 27년이래 연도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면 입이 좁혀져. 아 27년에 신간회 근후회였는데 여기에 근후회가 있고 신간회가 있어. 그럼 이 둘을 해서 끝나야 되는 거죠.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져서 1911년에 해체됐으니 3번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정회는 지금
빈쌤이 얘기도 안 했고 여기는 1926년에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이 정우의 결과 신간회가 나오게 된 거고 신간회 나오고 신간회 여성담화자체 근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좁혀지는 게 1번과 2번인데 자 이제 4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인간 사회는 즉 인류 사회는 수많은 불합리함을 산출한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했다. 여성 문제도 키워드 여성 문제도 그 중에 하나야. 쭉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조선 자매 전체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고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면 안 된다. 즉, 요 조선 자매, 여성, 자, 여성 자매단체 뭐? 당연히 근위회잖아요. 그래서 자, 일제 침략 1단계, 2단계, 3단계 일제 강점기 여러분 패턴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제가 그린 절대 연대표 보세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자, 일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했고 1단계 무단정치, 헌병경찰 2단계 문화정치, 보통경찰 3단계 민족말살정치. 자, 그리고 우린 여기 어떻게 저항했느냐 요 기본 뼈대를 보시고요. 요 펼쳐진 사건 정도는 조금 알고 오시면 본 수업에서 정말 국사 잘하는 사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 민족의 가슴 아픈 시기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시기 일제강점기 민족 독립운동에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현대사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할게요.